안녕하세요. 실버산업학과 김신영 교수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작년에 노화의 종말 그 책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저희 학과 재학생 그리고 동문 중에서 실버산업과 관련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소재로 몇 차례 특강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됐으니까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특강은 저희 과 재학생입니다. 백원호 선생님이고요. 지금 운동 그리고 필라테스 쪽의 전문가시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운동 체조 이런 것들에 일가견이 있으신 걸로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약 1시간 정도인데 보통 유튜브가 이렇게 한 20-30분 넘어가면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회 차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게 됩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지 마시고 서서 이렇게 같이 동작을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제가 이 인구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특강 형식을 빌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대해 주시고요. 백원호 선생님 모셔서 특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 100세 건강누리협회 협회장 배건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운동은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 실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운동들이죠. 정말 많이 알고 있고 단순하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실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진짜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실 저랑 함께 하실 운동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매일같이 거울을 보실 거예요. 이때 내 얼굴에 나타나는 모든 변화들이 사실은 내 몸속 장기 그리고 내 혈관 그리고 몸속 곳곳에 전신을 대변하는데 바로 얼굴에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얼굴 하나만 보고 내 몸속의 씨앗폭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매일 보는 거울에서 내 얼굴에 주름 그리고 내 얼굴의 뾰드락지 원인이 뭘까라는 이런 부분을 먼저 저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알게 됐으니까 말 그대로 백문이 불여일견. 이제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빨리 실천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실천하는 운동을 같이 우리 옆에 계신 두 강사님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먼저 제가 물 그리고 수건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준비하실, 실천하실 마음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운동하시면서 천천히 물도 드시고 꼭 수건도 챙기셔서 혹시라도 그동안 내가 하지 않은 운동을 해서 땀이 난다거나 조금 이제 목이 마르시거나 이럴 때는 꼭 한 번씩 드셔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얼굴을 봤는데 이상하다. 주름이 내 또래보다 많이 늘었어. 왜일까요? 늙어서? 노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옵니다. 왠지 아세요? 노화는 바로 내 몸속 장기가 보내는 신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딱 거울을 봤는데 갑자기 이마에 주름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마는 주름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심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특히 우리 얇은 혈관이 손과 발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칭할 때는 모세혈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 모세혈관을 여는 데 있어서 왜 이마에 주름이 오나요? 라고 하신다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지금 머리카락, 머리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이 모두
바로 두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피인데 바로 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머리에 있는 이 머리카락이 모두 혈관이기 때문에 얼마나 얇은지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 얼굴에 있는 모든 혈관이 이 머리카락보다도 더 얇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마에 주름이 있다는 건 그만큼 내 몸속에 발끝부터 손끝, 장기에서 오는 모든 혈관이 얼굴에 집약이 되어 있는데 바로 심혈관이라는 건 바로 우리 작은 혈관, 모세혈관이 많이 막혀 있으시면 이마 먼저 주름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마에 주름이 오니까 두 번째는 그럼 어떤 거를 체크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눈 부종과 눈가 주름입니다. 눈가 주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보시냐면 신장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가 주름이 있거나 또 입가 이런 팔자 주름이 있으신 분들은 신장에 걸러주는 우리 필터, 즉 정수기를 우리가 그냥 물을 먹지 않잖아요. 정수기 물을 먹는 이유는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과되지 않아서 바로 신장에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눈가 주름과 그리고 팔자 주름이 생기고 이 팔자 주름은 특히나 또 하체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팔자와 눈가 주름이 갑자기 많아졌다, 이마에 주름이 많아졌다, 이렇다면 빨리빨리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막 부었어요. 눈이 붓는다. 눈은 우리가 특히 어느 쪽에 더 가깝냐면 간. 우리 갑자기 간이 안 좋아서 황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눈이 피곤해지고? 네, 그렇죠. 황달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간 기능이 많이 저하되거나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간 기능이 안 된다는 건 바로 눈가주름과 눈 부종은 같이 역할을 해서 간은 해독작용, 바로 눈가주름은 신장. 둘 다 순환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얼굴이 많이 부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 얼굴이 붓는 거는 쿠싱 증후군이라 해서 대표적으로 호르몬 쪽에 더 가까운데요. 남성화되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흔히 이제 갱년기가 되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배가 많이 나오고 팔다리가 얇아지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거미인간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상시에 많이 먹지도 않는데 배가 막 나와. 근데 팔다리는 되게 얇아. 이러신 분들은 분명히 이 얼굴 부종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 코 같은 경우는 폐랑 연결돼 있어요. 우리 두 강사님 지금 너무나도 예쁜 얼굴을 감추고 있는 이 마스크 왜 쓰고 있나요? 지금 우리 너무 힘들게 하는 코로나. 네, 코로나19로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요. 가장 고통받는 곳이 바로 이 폐기관인데 폐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처음에 연결되는 건 코예요. 그래서 만약에 코에 부종이 좀 많다 이러신 분, 또 코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폐 쪽에도 컨디션을 확인하셔야 되고, 코가 많이 평상시에 붓거나 코피가 나신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고혈압 쪽을 조금 의심을 해주셔야 되세요. 내가 혈압이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한폭탄 아직은 터지기 전이에요. 터지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입가에 있는 이 포진, 내가 되게 면역력이 약해졌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입가 포진은 누구나 되게 많이 일어나시는데요. 그 입가 포진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포진이 일어나면 위에 열이 많다. 특히 이제 소화불량이나 위염을 많이 앓으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입술의 포진과 동시에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표진만 나도 나 면역력이 약해졌나 봐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심지어 어디 대상포진이 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고요. 위는 우리 면역력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요. 위와 뇌는 같이 친구예요. 그래서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위가 안 좋아지면 뇌도 나빠지고, 또 위가 안 좋아지니까 많이 안 드시니까, 그렇죠, 죽을 먹게 되고, 죽을 먹게 되니까 저장 능력이 사라지니까 뇌를 활성화시킬 수 없어서,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치매가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턱입니다. 이상하다. 내가 턱에 여드름 날 나이가 아닌데 막 뾰드락지가 막 나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매직 기간이 있는데 그 외에도 자꾸 나는 분들이 있고, 요즘은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자꾸 뭐 난다고 하는데, 사실 마스크도 조금은 문제는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기는 바로 이 생식기간입니다. 생식기 기간 안에는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죠. 대표적으로 뭐 여성분들만 보면 나팔관,
그리고 우리 자궁.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두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열이 발생하거나 또 우리가 많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타고 올라오는 데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드린 이 부분을 한번 얼굴을 보고 생각해보고 평상시에 내가 어느 쪽에 문제가 좀 많았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원인을 알았어요. 원인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네, 그렇죠. 100점 패스.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하시는 운동은 평상시에 알고 있지만 하지 않으시는 운동이시고요. 이걸 운동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거의 테라피, 치유에 가깝고요. 매일매일 하시면 당연히 더 좋아지시는데 오늘 알고 내일 안 하시면 안 하느니 못하다. 백해무익합니다. 자, 그럼 저희 양쪽 강사님들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100세 누리, 건강 100세 아무나 되지 않죠. 실천하는 사람만이 됩니다. 여러분들 살짝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머리에 뇌종양이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웬 뇌종양이나 하시겠지만 저한테는 뇌하수체 종양이라는 아주 끈질긴 친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90kg 가까운 몸에서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고요. 제가 운동하는 그 과정이 사실 그렇게 즐겁지는 않지만 저처럼 아프고 시작하는 것보다 그렇죠. 아까처럼 제가 말씀했듯이 얼굴을 보면서 내 증상 그리고 나의 몸에서 보내는 경고를 알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소 잃고 외양간 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잃고 못 고쳐요. 저를 다시 불러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시작하실 거는 바로 테라피입니다. 테라피는 말 그대로 치유고요. 치유를 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 하셔야 돼요. 너무 편한 세상에서 바디 프렌드, 예를 들면 우리 안마기계 그런 거 안 됩니다. 직접 손을 쓰시고요. 머리를 쓰시고요. 몸을 쓰시고 발을 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인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지 능력은 뇌를 활성화를 시키고 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뇌가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자극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전화번호 하나도 10개를 못 외워요. 그만큼 우리는 이미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고 대신 아주 쉽게 부르면서 시작해요. 빅스비, 아리아 이런 애들을 부르면서 몸 하나 깜짝 안 해요. 뇌는 자극받지 않습니다. 뇌를 자극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먼저 뇌를 자극받는 첫 번째는 손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손을 많이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일은 하는 애는 손끝과 발끝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손을 올려주시고요. 자, 손끝 쓰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손은요,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대는데요. 자, 이렇게 뭘 잡을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근데 손끝의 손톱 사이 이쪽을 자신의 정수리에 딱 올려주시면 되세요. 정수리에 올려서 아기였을 때는 정수리가 열리지만 컸다고 다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이 자극으로 인해서 혈관들이 열립니다. 자,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혈관을 위치하고 있고 가장 많은 모세혈관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는 바로 뇌입니다. 얘가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몸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수리를 귀 있는 데까지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수리를 귀 있는 데까지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수리는 귀 있는 데까지 내렸을 때 우리 귀의 전부가, 몸의 전부는 귀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귀 있는 데까지 내려오면 이제 양손으로 이렇게 주먹을 쥐습니다. 그리고 이 주먹으로 이 관자놀이 아시죠? 눈옆에 관자놀이를 이렇게 눌러주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마의 주름은 심장 심혈관 질환 또는 혈관 질환을 많이 일으킨다.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은 혈관이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머리죠. 머리 중에서도 가장 많은 혈관을 또 이루는 곳은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관자놀이와 이렇게 하셨을 때, 근데 이렇게 하셨을 때 아프다. 분명 막혀 있으세요. 막혀 있는데 그럼 놔둬야 되냐? 그러면 거기서 독소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은 시력이 나빠지는 아주 나쁜 증상을 일으키고요. 자, 눈가주름은 아까 제가 신장 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신장에 이어집니다. 어떤 게? 네, 그렇죠. 자극이. 그래서 같이 공존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귀, 양쪽 귀 있으시죠? 양쪽 귀를 한번 이렇게 구겨 보시겠어요? 저 굉장히 잘 구겨져요. 네. 근데 이거 안 구겨지시는 분들은 무슨 일 때문에 도대체 안 구겨지냐? 네. 이렇게 구겼을 때 이 중간은 바로 허리고요. 위에는 다리 쪽이, 아래쪽은 머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구겼는데 안 된다. 그럼 허리에 질환이 조금 있을 수 있으시고요. 내가 위에 가서 이렇게 손톱으로 꾹꾹 눌렀다, 귀를. 그러면 어떻게? 너무 아파요? 네. 다리, 하체 쪽에 혈관 질환. 그리고 여기 밑에 우리 보들보들한데 우리 여기다 귀걸이도 하잖아요. 편두통이 있다 이러신 분들 왜 편두통 때문에 여기 귀를 뚫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여기가 머리예요. 그래서 손톱으로 이렇게 천천히 지그치 눌러주세요. 자, 이때 열이 올라와요. 나는 귀밖에 안 했는데 열이 왜 올라올까요? 네, 귀는 우리 온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귀는 아기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거꾸로 누워있는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가 아래, 허리, 다음 다리. 자, 그럼 이 앞쪽과 우리 이렇게 물렁뼈 있잖아요. 얘는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루 종일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해주시고 두 주먹으로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해주시고 자, 이제 뭔가 아프지만 열리는 것 같고 시원한 것 같고 그렇다 싶을 정도면 눈을 떠보시면 이렇게 맑아질 수가 없어요. 자, 눈가는 신장, 즉 걸러주는 해독작용. 그러니까 눈에 있는 혈관이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안 중요한 것이 없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안 좋아지는 게 어딜까요? 눈이죠. 노안이 왔어. 안경 먼저 찾으시고 더 안 되면 돋보기 찾으시잖아요. 더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눈을 피로를 풀어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신장의 필터를 여가를 시켜주시고요. 간 기능을 좋게 해서 해독이 되고요. 자, 이제 눈을 했으니까 귀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해야 되냐면 우리 강사님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잠깐 뒤로 돌아주세요. 네, 맞습니다. 강사님 두 손으로 뒷목 잡아서 꾹꾹 눌러주세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요즘 날씨 너무 추운데 갑자기 이런데 담이 걸렸어. 맞죠? 담이 걸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요즘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다 어디서? 여기서. 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요즘은 이렇게 젊으신 분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뇌졸중, 뇌질환입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실 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손을 쓰세요. 자, 뇌는요. 손하고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팁 하나 알려드리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더 쓰셔야 돼요. 왜? 이 올라가는 압을 얘가 잡아줘요. 그래서 손끝. 그래서 나이 들면 악력이 없어지죠. 악력이 없으니까 혈압이 훅 올라가. 그런 경우를 꼭 한 번씩은 겪으실 텐데요. 이 정도만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셔도요. 벌써 열이 훅 올라와. 네. 자, 이제 안쪽으로 올라가셔서 너무 잘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자, 이제까지 이제 뒷목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막 열이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양손이 다시 움직일 차례입니다. 어디로? 나의 승모로. 네, 맞습니다. 승모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거나 경직이 되거나 이럴 때 많이 올라오는데 요즘 보면은 저를 만나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다 목부터 거북목, 핸드폰,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경직돼 있지, 어깨 안으로 말려 있지. 그러니 승모가 안 올라오고 백이겠습니까? 자, 이제 거북이처럼 됩니다. 곧 있으면 이제 이렇게, 이게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나이대가요. 예전에 우리가 나이대를 보면 7, 80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제가 만나는 이제 제가 테라피를 해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학생도 이거. 네. 20대도 이거. 왜? 핸드폰. 이거. 예.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먼저 풀어주신 건 승모 라인입니다. 자, 열심히 승모 라인을 푸는데 강사님 잠깐 오셔서 뒤에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손 한 번 여기 가주시겠어요? 아니, 반대손? 네, 이쪽 손 이렇게. 네, 잡아주세요. 근데 지금 우리 강사님 어디? 네, 맞아요. 정확히 승모 라인을 끌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가 풀려야 되는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풀리면 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열은 어디서 올라오냐? 바로 나의 장기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뭐 이렇게 광고 선전 보면 마사지 기구 보면
예전에는 그냥 척추만 풀어주세요. 그러는데 이 척추가 누구랑 연결돼 있다? 나의 오장육부랑 연결돼 있다. 자, 반대 손도 같이 해서 양쪽을 꾹꾹 눌러주세요. 손가락을 쓰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손가락을 쓰셔야 되지만 악력을 쓰셔야 되는 거고 악력을 쓰는 만큼 내 혈압은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 세 가지를 이 손가락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승모를 해야 되는데 왜 열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냐 말씀드렸죠. 자, 우리 강사님 잠깐 나오시면 뒤 돌아주세요. 우리 강사님도 사실 너무 예쁘지만 안으로 살짝 어깨가 말리셨어요. 안 돼. 자, 살짝 이렇게.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경감 라인을, 등 날개뼈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여기를 많이 쓰셔야 되는 이유는요. 여기가 찢어질 듯이 아픈 건 신장 쪽, 여기 아픈 건 위, 이쪽 아픈 건 췌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여기가 이유 없이 너무 아프고 담이 많이 와 그러면 아직은 어떤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장기마다 컨디션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풀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또 누워요? 바디 프렌드 이런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 손을 써서 바로바로 풀어주셔야 되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주시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필요성을 말씀드리니까 너무 절실하시죠? 맞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양쪽을 다 풀고 나면은요. 이제 이 손이 또 놀지 않아요. 자, 어디로 가냐면요. 쇄골을 타고 쇄골 위쪽, 쇄골 아래쪽을 눌러주세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쇄골 위쪽, 쇄골 아래쪽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는 이유는요. 쇄골을 타고 내려오는 통로, 이 통로는요. 바로 머리에서부터 목을 타고 내려와 목에서 내려오는 여기 휴지통까지 바로 도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휴지통에 도착을 해야 되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아무리 좋은 세포를 많이 만드셔도요. 열리지 않으면 여기서 딱 막혀 있는 상태예요. 막혀 있으면 당장 오늘은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독소를 발생해요. 그리고 다음 날이면 얼굴이 부어요. 안 통하니까. 마지막엔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얼굴에 막 여기저기 뽀드락지가 막 나요. 네, 바로 피부과 가셔야 되네요? 아니죠.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런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자, 휴지통에 열심히 다 버린 후에는요. 마지막 상체의 정말 중요한 부위입니다. 바로 겨드랑이. 가기 전에 우리 어깨 바로 아래쪽을 이렇게 꾹꾹 눌러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여기를 눌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세요. 암을 걱정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안 되죠. 여기만 눌러주셔도요. 소통, 길이 열려요. 길이. 어떤 길이? 열심히 머리에서 좋은 세포, 특히 NK 세포, 면역력 세포를 보내주는데 여기서 막힌 게 아니라 여기를 열면서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발생되는 나쁜 물질들을 다 이 NK 세포 군대가 가서 다 죽여요. 자, 반대도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꼭 여자한테만 국한된 건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 전국에 가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자, 그리고 화병 많은 사람, 우라가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화병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 우리 양손을 들기 전에 먼저 오른손 들고요. 양손 주먹, 반대손, 그리고 툭툭툭툭 세게 쳐주세요. 자, 여러분들 제일 많은 림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슬픈 얘기지만 유방암에 걸려서 제거를 하게 되면 우린 얘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림프 전체 다 긁어내요. 실제 제가 그런 회원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요. 그렇게 여기를 긁어내고 나면은요, 통할 게 없어요, 림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쪽 손이 이따만큼 부어요. 그래서 코끼리 다리만큼 팔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 전에 뭐를 해야 되죠? 열심히 두드려 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요.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 샤워하고 나서 다 열려 있어요. 혈액순환이 가장 잘 될 때예요. 그래서 반대도 똑같이 털털털털 되는데 아끼지 마세요. 아끼면 독돼요. 네, 남는 게 아니에요. 아껴서 남는 거는 없어요. 몸은. 아끼지 말고 써야 되고 아끼지 말고 계속 움직이셔야 됩니다. 시원하신가요? 네. 자, 이제 팔을 내리시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조금 내려왔어요. 자, 그럼 우리 장기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얼굴에 모든 애들이 장기랑 속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흉곽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흉곽을 두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흉곽을 두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흉곽에 어떤 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안에 있는 내장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바로 뇌가 깨어나듯이 뇌가 깨어나면 장기가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드려줌으로써 장기들이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이 그래도 조금 어떻게 될까요? 울림이 살짝 있어요. 흉곽이 있는 이유는 나의 안에 있는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흉곽과 안의 장기는 바로 림프라는 아주 결속력 높은 그리고 혈관, 특히 모세혈관이라는 아주 결속력 높은 이 두 친구가 같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흉곽을 이렇게 손으로 살살살살 해주시면서 깨워주셔야 뇌도 깨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손이 어디로 가냐? 강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셔서 뒤로 돌아주세요. 자, 두 손이 등부터 그렇죠. 꼬리뼈까지 이렇게 두드릴까? 한번 두드려 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두드려서 마지막 종착점은 꼬리뼈예요. 꼬리뼈.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꼬리뼈가 4개 정도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이제 아기에서 우리가 일어서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원래는 얘인데 이렇게 붙어버린 게 꼬리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꼬리뼈를 두드리면요. 이 안에서 엄청난 면역력이 나오는데 이 면역력은 얘부터 시작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머리서부터 척추를 따라서 내려오면 마지막 라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렇게 제가 두드렸는데 혹시 이 배 안쪽이 좀 아프거나 자궁 쪽이 불편하시나요? 약간 그런. 약간 그래요. 네. 우리 나이도 어린데 자, 제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자, 그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궁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잠시 아까 제가 뇌하수체 종양으로 굉장히 많이 살이 쪘고 그로 인해서 겪었던 수술이 딱 11번 됩니다. 어떤 수술? 나팔관 제거, 쓸개 제거. 임신 중에 쌍둥이나 특히나 쌍둥이를 가졌는데 전 임신 5개월 때 맹장 수술을 했어요. 죽다 살았죠. 네. 그 이후로 계속 오는 거는 수술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나팔관이 없는데 나팔관 없기 전에 있었을 때 제가 이 꼬리뼈를 많이 두드렸을 때는요. 여기가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그 전에 증상이 뭐였냐면 턱에 뼈드락지가 무진장 많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를 무시했어요. 얘를 무시하니까 골반염으로 왔어요. 골반염까지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자궁의 내막염증, 막 여러 가지 자궁 질환이 걸리면서 그때 알았어요.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까지 만들었구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꼬리뼈 두드리는 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게 결국 우리 몸을 살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딱 여기 반까지 왔어요. 반. 자,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갈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저 물 한 모금 먹고 올게요. 자, 이제 상체까지 우리가 어떻게 내 얼굴에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내가 하나씩 만져봤는데 어떤 거는 되게 좋고 어떤 거는 되게 아프고 어떤 거는 내가 잘 안 되니까 하기 싫고 한데요. 다 B예요.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예외는 없습니다. 새끼 드시잖아요. 새끼는 드시면서 왜 3번의 운동은 못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밥 먹듯이 운동하셔야 돼요. 네, 운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그래도 우리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운동 안 하고 살 수 있는 몸이 있을까요? 기계가 대신 나를 대신해 주는 건 없어요.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열심히 즐겨보시면 어느 순간 우리 진시황 불로장생? 없어요, 그런 거. 운동이 불로장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꼬리뼈까지 이렇게 막 두드리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다리, 어쩌면 저는 이제 89kg, 90kg 가까운 몸일 때 이 다리가 제가 이렇게 날씬해질 거라고 상상을, 지금 저는 날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사님도 너무 날씬하시지만 젊어요. 저는요, 이렇게 코끼리 다리였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근데 다리는 되게 뚱뚱한데 일어서 있지를 못해. 다리 되게 남들은 튼튼한데 들지를 못해. 왜일까요?
근육이 없고 지방이 다 차 있어서. 근데 또 다리가 어느 순간 팔 막 저려요. 너무 저릴 때가 많고 밤에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날씨만 추워지면 발이 막 오그라들고 막 발가락이 막 뒤틀리고 다 뭔지 아세요? 순환입니다. 하체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바로 이 서해부 라인의 림프예요. 가장 하체 쪽에서는 이 서해부 라인이고요. 상체는 제가 말씀드린 이 겨드랑이 라인인데요. 자, 이 서해부 라인은 Y존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다 Y존인데 얘를 어떻게 푸냐? 다리 살짝 오픈. 자, 손은 처음부터 원래는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이 라인이 아프다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살살 쳐줄게요. 자, 근데 이때 치실 때요. 저는 이제 지금 8년째 이거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30분씩 하고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걸 칠 때마다 자꾸 배에 힘이 들어가지게 되더라고요. 배에 힘이 들어가지게 되니까 제가 칠 때 제가 이렇게 치면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칠 때 안 밀리려고 엉덩이 힘을 주게 돼요. 그럼 둥근에 힘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칠 때 안 밀리려고 배에 힘을 주게 돼요. 그럼 복근이 생기게 되고 내가 칠 때 안 밀리려고 하다 보니까 두 다리를 바닥에 꽉 누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생존 근육을 세 가지를 모두 챙기신 겁니다. 다리, 둥근, 복근.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이 쳐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면 강사님들 어떠세요? 좀 시원하다는 느낌 못 받으세요? 네, 시원하죠. 자, 시원하고 아프지 않다면 이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창피하다고 하신대요. 창피한 것보다 건강한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집에서 혼자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손이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허벅지 그리고 앞쪽을 한번 이렇게 쳐볼 거예요. 자, 허벅지 앞쪽을 친다는 거는요, 우리가 허벅지에 굉장히 많은 혈관이 있는데 이렇게 뒤로도 한번 가볼까요? 네, 아프시나요? 네, 아플 수 있어요. 뭔가 따끔따끔 막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조금 괜찮아지면 이제 이 손이 엉덩이로 갈 거예요. 엉덩이 뒤로 가서 열심히 엉덩이를 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엉덩이 힘이 없는 엉덩이가 아니라 힘을 주고 때려주세요. 밀리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안 밀리려고 다리 힘주고 허벅지 힘주고 엉덩이 힘주고 복부 힘주면서 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시원하고요. 자, 이제 이 손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뒤쪽까지 가서 무릎 뒤쪽. 네, 맞습니다. 무릎 뒤쪽을 열심히 때려주시면 되세요. 네, 맞습니다. 자, 때려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라인에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어린아이들 여기 때리라는 이유는 성장 호르몬. 키가 클 수 있게. 어른들 여기 때리라는 건 가루, 성장 호르몬과 같은 성호르몬. 성호르몬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게 노화를 방지하는 회춘자리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여기를 때려주시면 관절이 아플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만지니까 관절 마디마디 아프고 여기서 여기까지 못 내려가니까 다리가 저리고 여기서 발끝까지 못 가니까 오그라들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종아리를 타고 한번 내려가 보세요. 네, 맞습니다. 손이 안 닿으면 닿는 데까지 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손이 닿았다 그러면 자기 발등 한번 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발등을 때려야 되는 이유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발등 위에 우리의 모든 장기가 또 있어요. 발바닥에도 있지만 발등에도 있고요. 특히 발등에는요, 림프가 많아요. 네, 그래서 발등을 충분히 때려주시면 이제 올라오세요. 올라오는 동시에 무릎에서 잠깐 멈췄다가 무릎 안쪽 살짝 허벅지 벌리고 올라와서 돌아서 한 번 더 여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심장에서 제일 멀어요. 그죠? 아까 제가 이렇게 막 말씀드렸던 이유, 잼잼 또는 손에 악력을 키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심장에서 가까운 우리 손은요, 그래도 혈압을 낮출 수는 있어요. 근데 심장에서 먼 발은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당뇨가 걸렸는데 왜 발을 절단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멀어요. 먼데 얘가 또 되게 얇아, 혈관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장 먼 곳부터 괴사가 되겠죠. 괴사라는 건 뭐예요? 썩는다는 뜻이죠. 근데 얘가 얘를 보내기는 해. 근데 얘가 열리지가 않았어. 모세혈관이. 길이 막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상처가 조금만 나면 빨리 진물이 나와서 림프액이 나와서 세균을 막아주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세포가 혈관을 타고 가서 빨리 낫게 해줘야 되는데 막혀서 엄지부터 절단이 되고 그렇죠. 근데 내가 엄지를 절단을 했어. 너무 슬프지만 아셔야 돼요. 왜 발을 써야 되는지. 엄지 절단했어. 근데 난 치료했어. 근데 새살이 또 안 돋아. 그래서 계속 짧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꼭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겉모습을 치증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겉모습은 예쁘게 돌아옵니다. 네, 저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89kg 막 이따만해서 목에 주름 막 엄청 있고 막 얼굴 시꺼매. 그리고 이승에도 없는 저승꽃이 막 범버섯이 엄청 폈었는데 저 지금 그래도 좀 많이 사람 된 거예요. 네, 지금도 제 머릿속의 종양은요 계속 커질랑 말랑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하는 이 정말 단순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하지 않는 이 동작을 8년째 함으로써 저는 지금 종양이 8년째 커지지 않고 있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그래요. 왜 안 커지죠? 뭘 하시는데 안 커지죠? 별거 하는 거 없습니다. 지금 저와 했던 이거 테라피, 네, 모세혈관 이거 운동만 하시면 네, 100세를 살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와 100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 어떠한 단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모세혈관 관리. 자, 우리 몸에 모세혈관 아닌 곳이 3곳이 있어요. 강사님들 맞춰보세요. 저 강사님들한테 정답 안 알려줬어요. 어딜까요? 머리카락? 또? 이빨? 또? 손톱? 네, 강사님들, 오! 자, 맞습니다. 머리카락 잘라도 안 아파요. 혈관이 아니지만 얘와 연결된 두피. 그래서 여러분들 정수리부터 자꾸 탈모가 일어나는 건 순환이 안 돼서. 네, 모세혈관이 많이 다쳐서. 자, 손톱 잘라도 안 아파요. 그런데 손톱을 빼면 아파요. 바로 연결. 자, 치아. 부러진 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요즘 너무 많이 이가 많이 편한 세상이라서 자꾸 이 저작작용을 안 하세요. 그래서 너무 많은 임플란트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 하시다 보면 잇몸을 안 쓰게 되고 잇몸을 안 쓰면 치매가 옵니다. 자, 이제 저랑 이제 여러 가지 꼭 해야 되지만 또 안 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이 운동을 지금 이 순간부터 매일매일 하시면은요 분명히 진시황이 그렇게 찾던 불로장생 안 찾으셔도 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편으로는요 저랑 정말 말 그대로 백전백승, 네, 내가 이길 수 있는, 내가 나를 이기는 운동, 내가 내 몸을 살리는 운동, 100세를 누릴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